자, 안녕하십니까.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 엣지를 이용해서 숟가락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숟가락을 한번 만들어 보죠. 자료를 보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옆에다가 자료를 띄워놓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일단 저는 박스로 만들게요. 그래서 박스를 이렇게 꺼내 가지고 이 파라미터스를 444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111로 한 다음에 얘를 411 정도로 여기는 4 정도로 합시다. 그래서 아이고 반대로 해야겠네. 여기가 4가 되고 얘를 1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에디트 폴리화 해가지고 숟가락을 한번 만들어 보죠. 일단 숟가락을 만들려면 그 숟가락 모양을 만들어 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자, 요거 어디서 했었죠 우리? 그렇죠. 이거 어디서 했었죠? 저기서 했었죠. 그 나뭇잎 만들 때. 자, 000에 항시 두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숟가락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고 얘도 또 당겨서 숟가락이 이렇게 둥근 모양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당겨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커넥트로 이렇게 엣지를 추가한 다음에 숟가락을 쇽 하고 늘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좀 줄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늘린 다음에 숟가락 보면은 그 손잡이 부분 여기가 되게 이렇게 얇아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무슨 야전삽처럼 됐네. 그 다음에 여기도 슉 하고 줄여줍니다. 그러면 일단 숟가락 모양이 이 위에서 봤을 때는 정확하게 좀 어느 정도 맞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숟가락 보면은 여기 홈이 파져 있죠. 그래서 홈 파진 거는 이렇게 버텍스를 당겨서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내려주면 숟가락이 완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좀 더 여기를 좀 더 내릴게요. 그러면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두두두두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숟가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숟가락 요 끝이 휘어 있어요. 이렇게 살짝. 그래서 요것도 이런 식으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해주면 뭐 숟가락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만들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숟가락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쉽죠?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지우고 다음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박스를 또 하나 만들게요. 만들어서 오늘은 이제 뭐 배울 거냐면 폴리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둘둘둘에 4444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000에다가 항시 두고 그 다음에 얘를 당연히 에디트 일단 폴리를 해야겠죠. 폴리 해주고 그 다음 폴리곤은 뭐냐면 여기 있는 이게 폴리곤이고 오늘 엘리멘트까지 배울 겁니다. 저번에 엣지 볼도 배웠죠 전 시간에. 그래서 이번엔 폴리곤 엘리멘트까지 해봅시다. 단축키는 4번이고요 그리고 5번이 엘리멘트입니다. 4번이 폴리곤. 그래서 폴리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선택이 돼요. 면이 하나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추가는 뭐 컨트롤 Alt로 이렇게 빼서 선택도 되고. 그래서 요런 원리입니다. 폴리곤을 일단 선택하는 방법은. 5번 엘리멘트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선택이 돼요. 그냥 클릭하면은 폴리곤으로 이어져 있는 모든 애들을 다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폴리곤이 이렇게 덩어리로 있는 거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메쉬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 엘리멘트는 이렇게 메쉬를 선택하는 기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폴리곤이 이렇게 잔뜩 뭉쳐있는 애들을 한 번에 선택할 때 좋은 게 이 엘리멘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리곤을 좀 한번 볼게요. 폴리곤 보기 전에 일단 요거를 좀 개념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그 폴리곤 하기 전에요.
우리 이거를 뭐라고 그랬죠? 이 박스 같은 3D 데이터 값을 자, 오브젝트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오브젝트와 이 버텍스, 엣지, 볼더, 폴리곤, 엘리멘트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파란불이 에디터블 폴리가 들어오면서 이 엘리멘트가 선택되면 엘리멘트 모양이 되고요. 폴리곤을 선택하면 폴리곤 모양, 볼더가 되면 볼더, 2번 엣지 되면 엣지 모양, 버텍스 모양이 돼요. 그럼 얘는 지금 뭐가 선택된 거예요? 그렇죠. 버텍스가 선택이 된 겁니다. 2번을 눌러서 엣지가 선택이 된 거예요. 얘는 오브젝트가 선택이 된 게 아니에요. 볼더는 당연히 3번 볼더가 선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4번 폴리곤이 선택이 된 거예요. 이건 폴리곤은 안 잡았어도 이 지금 얘는 어때요? 상태가 폴리곤이 선택돼 있는 거예요. 엘리멘트 당연히 이게 선택이 안 돼 있어도 엘리멘트가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한 번 더 5번을 눌러서 이렇게 오브젝트가 선택되는 개념을 일단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오브젝트가 선택이 된 거고요. 얘를 이제 움직이시면 오브젝트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왜 알려주냐? 앞으로 이제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다음 이제 배울 게 이 모디파이 리스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항시 오브젝트 위에다가 얹어줘야 효과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브젝트 위에 안 넣어줬을 때 효과가 안 되고 이상하게 꼬여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시 이 모디파이 리스트에서 넣어준 애들은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이 오브젝트 위에다가 얹어줘야 돼요. 버텍스에다 이렇게 선택되고 이 모디파이 리스트에 있는 이런 기능들을 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걸 되게 실수를 많이 해야 돼요, 학생들이.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오브젝트 개념이랑 폴리곤 엣지 볼더 그리고 버텍스 엣지 볼더 폴리곤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개념들이 그냥 이 오브젝트 우리 처음에 할 때 맨 처음 첫날 배울 때 이 오브젝트를 까먹어요. 이게 오브젝트로 선택이 돼 있는 건지. 그냥 이 폴리곤만 계속 집중하게 되거든요. 엣지 볼더만. 그래서 이렇게 4번을 한 번 더 눌러서 이 오브젝트 개념을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거 폴리곤하고 이거 엘리멘트 배우실 때. 그래서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나는 뭔가 이 박스를 통째로 옮겨야 돼. 오브젝트로 옮겨야 돼. 예, 요런 식으로 해서 나 요렇게 옮기겠어. 요런 거고요. 아니면 나는 이 박스를 오브젝트 채로 옮기지 않고 그냥 버텍스 채로 이렇게 옮길래 하면은 이게 버텍스 채로 옮기는 거를 이런 식으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는 나 얘를 여기도 옮기고 싶은데 폴리곤을 이렇게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제가 말했죠, 이 피봇이 오브젝트를 선택했을 때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오브젝트로 이제 옮기려고 하다 보면 어때요? 얘 때문에 얘가 여기 없으니까 불편해요. 물론 얘를 바꾸는 움직이는 키가 있긴 해요. 근데 아직 안 알려드렸죠. 예, 요게 중요합니다. 일단 오브젝트로 선택을 하냐, 버텍스로 선택을 하냐, 엣지로 선택을 하냐. 그래서 항시 나는 이 박스 통째로 옮기려면 오브젝트로 선택한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브젝트 채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뭔가 얹어서 표현할 때 특히. 네.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조금 개념을 조금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폴리곤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엘리멘트 배우고 바로 다음 배울 때 이 개념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실수를 일단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도록 하죠. 그래서 자, 폴리곤 일단 여기 보면은 4번으로 선택하는 폴리곤 밑에 보면 에디트 폴리가 있어요. 우리 버텍스에도 있었고요. 에디트 버텍스인가? 볼더도 있었고요. 엣지도 있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4번으로 폴리곤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있는 에디트 폴리곤을 볼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인설트 버텍스라는 게 먼저 있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점을 똑같이 생성하는 거예요. 엣지에도 있었죠. 그래서 얘는 면 위에 이렇게 생성을 해주는 애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막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부터 보죠. 익스트루드는 뭐냐면 이렇게 면을 선택한 다음에 슝 하고 누르면, 자, 항시 우리 세팅 값이 있는 애들은 이 세팅 값을 눌러서 조절해 주는 게 편하다고 했어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눌러서 갖다 댄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요 세팅 값으로 이렇게 조절하는 게 편해가지고
왜냐면 수치로도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여기다 수치도 적어서 0.5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세팅 값으로 조절하는 게 편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세팅을 연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옵션이 하나 더 있어요. 얘는 당연히 이렇게 뭐 아래로 넣거나 뭐 위로 이렇게 밀거나 하는 기능이겠죠. 근데 여기 보면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 보면 클릭을 해보면 그룹이 있고요, 로컬 노멀이 있고요, 바이 폴리곤이 있어요. 그래서 그룹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그룹이에요. 그래서 체커를 눌러주시면 얘가 이렇게 하나로 돼서 나오는 애입니다. 그룹이. 그죠? 그 다음에 로컬 노멀을 보기 전에 바이 폴리곤을 먼저 볼게요. 그래서 얘를 눌러주고 체커를 해주면 얘는 이제 요런 식으로 되는 애입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요런 애예요. 그래서 일단 바이 폴리곤은 요렇게 이렇게 면을 내가 여러 개 선택했을 때 얘네들 각각을 익스트루드 한다는 그런 기능을 가진 아이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면이 2개 이상 선택돼야 요게 효과가 있겠죠. 만약에 하나만 선택하면은 익스트루드 이거 바이 폴리곤이건 그룹이건 똑같아요. 왜냐면 하나만 튀어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아까 봤을 때 여기 보면 요거 로컬 노멀 있었죠. 이 로컬 노멀은 뭐냐면 이 폴리곤에도 면의 방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는 그 다 수직 수평으로 이렇게 잘려져 있어서 어때요? 이 면 방향은 여기 Z축 방향이에요. 면 방향. 얘는 당연히 이 Y축 방향이겠죠. 얘는 당연히 X축 방향으로 이렇게 면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면이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따라서 이 로컬 노멀이 작동을 하는 앤데, 박스는 그게 조금 이게 수평이라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원기둥을 보고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되는지. 원기둥이 조금 더 그 차이점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린더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 여기서 얘를 당연히 에디트 폴리화 해준 다음에 4번 폴리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죠, 익스트루드 세팅. 그래서 누른 다음에 자, 일단 그룹으로 돼 있어서 요렇게 돼요. 그룹이 되면. 그래서 이상하죠. 그래서 얘를 아까 로컬 노멀 방향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바꾸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요런 식으로 돼요. 예. 면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설정해줘요. 그래서 면 방향은 이 노멀 방향이라고 해요. 면 방향을. 그래서 요런 식으로 로컬 바이 노멀은 요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익스트루드 하실 때, 원기둥 같은 거 하실 때 이제 잘 안 되면은 뭐 요런 식으로 해서 로컬 노멀로 하시면은 좀 수월하게 익스트루드를 쓰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베벨 한번 볼게요. 베벨도 익스트루드랑 비슷한데 요렇게 나오는 애입니다. 그리고 이게 세팅 값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올리면 이렇게 올라가고, 얘는 이 내가 선택한 면을 이렇게 크거나 줄이거나 여기 합니다. 그리고 얘도 똑같이 이게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요런 기능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익스트루드긴 한데 이 윗면을 내가 직접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애구나. 요겁니다. 베벨. 자, 그 다음에 아웃라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웃라인은 뭐냐면 이렇게 면을 잡은 다음에 얘를 하면은 요런 애입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잘 안 써요. 써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랑 똑같거든요. 스케일로 이거랑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아웃라인. 그래서 거의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웃라인 쓰시려면 쓰시고, 아니면 아예 나 귀찮다 그냥 스케일로 빠르게 하려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셋이 있는데, 인셋은 뭐냐면 여기다가 또 해볼게요. 인셋은 요겁니다. 요런 세팅을 누르면 요렇게 돼요. 그래서 면이 한 단위 더 나오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줄이거나 키우면은 이런 식으로 이 폴리곤의 단을 이렇게 생성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뭐 응용하자면 익스트루드로 이렇게 올려주면 뭔가 손잡이 부분을 만들 때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베벨하고 플립만 남았어요. 요거까지만 하면은 폴리곤은 이제 기능적인 거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플립은 뭐냐면 이 면이 이렇게 보시면은 안쪽 면이랑 이 바깥쪽 면이랑 색이 달라요. 그래서 이 색이 다른 거는 뭐냐면 정면과 후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뒷면과 앞면이 있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보시면은 이 밝은 부분이 앞쪽인 거예요. 그리고 이 뒷부분이 어둡죠? 어두운 부분이 뒷면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지운 다음에 여기를 플립으로 뒤집는 기능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어때요? 어두워졌죠? 그리고 여기가 밝아졌죠? 그러면 여기 면이 뒤집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요? 정상적으로 앞을 보고 있죠, 면이. 그래서 이 뒤집은 곳을 엣지로 한번 브릿지 해볼게요. 자, 브릿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지금 어때요? 면이 이렇게 꽈배기처럼 꼬였어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면 쪽으로는 어때요? 면이 이 색깔이 밝죠? 그래서 앞쪽으로 이렇게 이 브릿지가 되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는 어때요? 면이 어둡죠? 얘가 어두우니까 뒤쪽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얘가 면이 꼬여가지고 이렇게 꽈배기처럼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지워주고 어딘가 면이 뒤집어진 데가 있구나 하고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찾은 다음에 어떻게 얘를 다시 돌려주시고 얘를 브릿지 다시 해주시면 이렇게 막힐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플립은 면을 뒤집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브릿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브릿지는 뭐냐면 이렇게 브릿지가 있다 이런 뜻이었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폴리곤을 이렇게 이어줍니다. 이어주는데 어떻게 있냐? 얘는 지금 폴리곤이 지금 이렇게 서로 앞면이 마주보는 곳이 없죠. 그래서 뒷면이 마주본 상태에서 지금 뒷면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죠. 이 상태에서 브릿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아예 브릿지랜다. 브릿지죠. 근데 제가 베벨을 눌렀어요. 자, 다시 플립한 다음에 얘네 둘이 서로 이렇게 뒷면을 마주본 상태에서 브릿지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구멍이 뚫립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다 뭐 이렇게 엣지를 더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얘를 이거 뭐였더라? 이게 크기 이런 식으로 크기도 뭐 조절할 수 있고요. 얘가 보면은 이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웨이브 같이 되죠. 얘는 이제 트위스트해서 이렇게 꼬이게 이런 식으로 꽈배기로 이렇게 틀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폴리곤에서 브릿지는 요런 식이다. 그리고 이 반대도 있어요. 당연히 면과 면이 앞쪽을 바라보면 반대로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 복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브젝트를 복사하거나, 자, 오브젝트를 새로 만드는 거는 이제 할 줄 알죠? 근데 복사하는 거는 우리 안 해봤어요, 아직. 왜냐면 제가 안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브젝트를 복사하거나 폴리곤을 복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폴리곤을 복사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면을 내가 복사하거나 떼어낼 부분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무브나 뭐 스케일이나 회전을 이용해서 저는 무브로 할게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 당기면 이렇게 빠져나와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면을 뽑아냈는데 여기 보면은 이 클론 투 오브젝트라는 게 있죠. 예. 이 클론이 이제 복사 그런 거예요. 클론 병사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보면은 클론 투 오브젝트 하면은 얘 이름을 오브젝트 001로 맥스가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하고 내가 기존에 있던 이 박스 001 있죠? 얘가 지금 박스 001이거든요. 박스 001에서 면을 떼어내는데 얘를 새로운 오브젝트로 인식을 할 거냐 아니면 얘를 같은 애로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 거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 서두에서 이 오브젝트 관련한 걸 계속 설명을 해준 거예요. 오브젝트와 폴리곤과 관계, 그리고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그래서 오브젝트는 뭐고, 오브젝트 말했죠? 3D 데이터 값이라고. 그래서
요 위에 거를 눌러주시게 되면 얘네 둘은 다른 오브젝트로 얘가 복사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얘네들이 하나의 오브젝트에서 폴리곤이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클론은 오브젝트로 빼볼게요. 그래서 이 면이 다른 오브젝트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OK를 눌러주면 이제 자 오브젝트 박스 001이에요. 여기에 이름이 새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얘는 어때요? 폴리곤인데 오브젝트 001이라는 애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때까지 뭐 했어요? 자른 다음에 붙이는 거 했었고요. 그 다음에 붙이는 거 한 다음에는 항시 자르는 거 배웠었어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먼저 자르고 붙이는 걸 배웠죠. 그래서 오늘은 복사하고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어태치라는 기능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 오브젝트를 또 복사를 해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엘리멘트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자 Shift를 누르고 무브로 이렇게 당기면 또 이렇게 증식합니다. 이렇게 또 나와요. 근데 요 방법도 있지만 무슨 방법이 있냐면 오브젝트 복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브젝트 복사하는 방법은 조금 메뉴가 또 달라요. 그래서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움직여 줍니다. 그러면 오브젝트가 이제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복사를 하면 자 띄면은 요렇게 옵션이 나와요. 그죠? 옵션이 나오는데 뭐 카피 인스턴트 있는데 우리는 그냥 카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피를 한 다음에 여기 보면은 넘버 오브 카피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너가 움직인 만큼 몇 개를 더 복사할 거냐 이런 기능인 거예요. 우리 어때요? 아까 엘리멘트에서는 그런 기능이 없었죠. 그래서 오브젝트는 이런 기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나열을 여러 개 두두두둑 해야 될 때는 뭐 이런 걸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6개를 복사를 할게요. 그래서 OK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똑같은 간격으로 뚜두두둑 하고 박스 001을 이렇게 복사를 해줍니다. 이게 오브젝트 복사 기능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뭐 회전도 돼요. 뭐 스케일도 되고요. 근데 하나 더 이제 알려드릴 게 뭐냐면 이렇게 복사하는 것까진 됐어. 나 이제 움직이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복사하는 거 알겠는데 나 이 제자리에 요거 하나 똑같이 복사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다 보면은 그런 그 일이 있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냐 얘만 보이게 일단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쇽 한 다음에 하나 복사해서 뭐 얘를 다시 000에다가 두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요 방법 말고 뭐가 있냐면 컨트롤 C를 누릅니다. 자 컨트롤 C를 눌렀을 때 지금 이 창이 이렇게 카메라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카메라가 지금 선택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냥 딜리트해서 지워버리세요. 그러면 이제 카메라가 없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이렇게 잡고 그냥 컨트롤 V를 누르세요. 그럼 이렇게 똑같이 아까처럼 나옵니다. 근데 그 넘버는 없죠. 그래서 카피로 해주시면 똑같은 자리에 하나가 더 복사가 되고 얘를 이렇게 끌어당겨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컨트롤 C V가 뭐였죠 우리? 그 문서 같은 거 작성할 때도 어땠어요? 포토샵에서도 어땠어요? 컨트롤 CV는 복사 붙여넣기잖아요. 근데 이게 컨트롤 C 눌렀을 때 이렇게 카메라가 나올 때가 있어요. 아닐 때도 있는데 그러면 카메라를 꼭 지워주시고 그냥 얘를 컨트롤 V만 누르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오브젝트 선택한 걸 카피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이제 카피까지 우리는 배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오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카피했고 우리 이제 어태치만 배우면 돼요. 디태치랑 오브젝트를 붙였다가 떼는 거 그리고 그 안에 오브젝트에 메쉬를 이어 붙이고 어떤 관계인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박스 몇 개냐 7개죠. 그래서 얘네들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어태치 눌러가지고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붙어요. 그리고 이제 얘는 어때요? 3개의 박스가 어때요? 하나의 오브젝트로 같이 움직이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메쉬라고 또 하거든요. 이 엘리멘트로 선정되는 이게 선택되는 게 폴리곤 덩어리들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어져 있는 애들끼리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네들은 메쉬가 3덩이가 있는 거예요. 3덩이로 떨어져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브릿지로 한번 얘네 둘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이 지금 이제 마주보고 있죠. 이 상태에서 브릿지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오브젝트 안에 총 2개의 메쉬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이제 어때요? 얘네 둘이 이어져 있으니까 엘리멘트로 그냥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태치를 다 해버리겠습니다. 여기 어태치 리스트에서 아마 요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박스 요렇게 뭐 한 다음에 어태치를 누르면 이렇게 다 합쳐집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의 그 오브젝트로 이 둘, 넷, 여섯 개의 메쉬 덩어리가 하나의 오브젝트에 묶여져 있는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태치로 이제 떼어 볼게요. 5번으로 이렇게 하나씩 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뛸 때도 어때요? 얘를 오브젝트 001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죠. 이게 그래서 맥스 안에서도 이 뭔가 폴리곤 3D 데이터를 오브젝트라고 했잖아요. 그 오브젝트 데이터가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맥스는 오브젝트 002, 001 이런 식으로 이름을 자동으로 이렇게 붙여줘요. 뭐 물론 내가 바꿔줄 수는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SS 이런 식으로 해주면 얘는 이제 SS라는 죄송합니다. 아이고, SSS라는 폴리곤 오브젝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려드릴 게 뭐냐면 이 어태치 리스트에 대한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얘네들 다 뗄게요. 디태치 해가지고. 자, 여기까지 뗄게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그 상황이 또 오냐면 나는 얘랑 얘만 딱 한 번에 붙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태치로. 그러면 내가 붙일 애들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여기까지 선택을 할게요. 그 다음에 Alt Q로 얘네들만 보이게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태치 리스트를 누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보이는 애들만 이렇게 오브젝트가 나와요. 그래서 어태치 해보면 이제 어때요? 내가 합치고 싶은 애들만 이렇게 따로 한 방에 합쳐줄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어태치 리스트 들어가 보시면 맥스 2014는 요렇게 안 뜰 거예요. 얘가 지금. 그래서 얘를 선택한 다음에 Shift 누르고 요렇게 선택해주면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이 다 한 방에 선택됩니다. 얘네는 지금 뭐 3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막 만들다 보면 이게 오브젝트가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나 이거 빠르게 합체하고 싶은데 하나하나 클릭하기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어태치 리스트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다시 요거를 풀어보면 네, 얘네들은 리스트에 아예 뜨지를 않아요. 안 보이는 애들이라. 그래서 보이는 애들만 이 어태치 리스트에 뜨는 특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때요? 얘네들이 다 떠있죠, 이름이. 그래서 얘네들까지 어태치 해주면 이렇게 이제는 얘네들을 다 하나의 오브젝트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이러면 끝난 거예요. 이제 엘리멘트로 뗄 수도 있고 오브젝트의 개념도 조금 이해하셔야 되고 어태치로 붙이는 방법, 그리고 항시 그걸 또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디태치로 지금 뗐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얘 박스를 여기에다가도 같이 폴리곤을 이렇게 뚝딱뚝딱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가 오브젝트가 하나가 돼야 돼요. 오브젝트가 하나가 돼야만 이제 얘네들이 하나의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모든 버텍스가 다 잡히는 거고 모든 폴리곤이 같이 붙잡히고 얘네 둘을 이제 하나의 그 메쉬 덩어리로 이어줄 수도 있는 게 이런 원리입니다. 폴리곤과 엘리멘트와 이 오브젝트의 이해를 하시려면 이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시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러면 이제 폴리곤 엘리멘트까지 다 배운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오브젝트도 뗄 수도 있고요. 오브젝트를 합쳐서 그 메쉬 안에서 그 안에 있는 폴리곤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변형시킬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는 것까지 지금 습득을 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까지 뭐 한방 했다고 막
내 맘대로 자유자재로는 잘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 계속 훈련을 계속 하셔가지고 얘네들이랑 폴리곤이랑 친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뭔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폴리곤이랑 많이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뭐를 또 할 거냐면 오늘은 이 지금 오늘 이 배운 거 있죠. 이제 버텍스, 엣지, 볼더, 폴리곤, 엘리멘트까지 다 배운 걸로 포크를 만드시면 됩니다. 포크. 그래서 항시 자료를 찾아가지고 포크를 만드시면 됩니다. 포크. 이렇게. 그래서 자료를 포크를 찾으셔가지고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음 또 영상에서 포크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